그래서 이 대칭은 100%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맞춰주는 게 일단은 핵심이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면에서 콧구멍 비대칭과 아래에서 봤을 때 콧구멍 비대칭이 있어. 근데 코의 축이 완전 틀어진 이런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미호성형외과 윤석호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콧구멍 비대칭에 대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원장님, 코 수술을 했는데 왜 더 비대칭처럼 보여요? 코 수술을 했는데 코가 더 비대칭처럼 보이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원래 코 혹은 얼굴이 미세하게 휘어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실은 콧구멍과 콧대 전체적인 코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낮을 때는 휜지 잘 모르다가 이게 높아지면서 오똑해지면 뭔가 휘어 보이는 게 잘 티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콧구멍, 코끝도 실은 수술 전에도 뭔가 비대칭이 살짝 이렇게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코를 이렇게 아래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살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가 낮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근데 이 약간 이렇게 낮은데 비대칭이 있는 상태에서 쭉 끌어올리면 이게 비대칭이 심해져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 환자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자기 콧구멍을 엄청 자세하게 안 봐. 근데 수술 후에 계속 콧구멍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이 더 잘 보이는 거지. 근데 잘 보면 콧구멍이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은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수술 전에 콧구멍 상태를 먼저 확인을 시켜줘.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쪽 콧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고 이쪽 콧구멍이 이렇게 넓으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비대칭이 생기는데, 이게 약간 길쭉하게 올라가면서 뭔가 더 코가 날렵해지니까 티가 더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 코 날개 연골이 비대칭인 경우야. 이것도 뭐 코가 낮을 때 잘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겉에서는 잘 티가 안 나.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콧구멍이 이루고 있는 이 연골의 발육 상태가 다른 거야. 이쪽은 연골이 되게 약하고 이쪽은 연골이 튼튼해.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가운데 기둥을 세워서 이 연골을 끌어 당기게 되면은 튼튼한 연골은 이렇게 가지만 약한 연골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연골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안 올라가고 줄어들면서 찌그러지는 거지. 혹은 연골이 약하거나 연골이 작으면 아무래도 당겨 올라갈 때 모양이 바뀌면서 올라가게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비대칭이 잘 생겨요. 그 다음은 실제로 이 얼굴 축이 굉장히 비대칭이 심한 사람이야. 원래도 코가 약간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휘어 있거나 콧망울이 옆으로 가면서 아래로 치우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콧날개가 한쪽이 내려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려가 있는데 코를 또 올리게 되면 내려가 있는 쪽에 콧볼이 더 플랫하게 일자가 되고 이쪽은 둥그렇게 돼. 그러면서 또 비대칭이 생기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 내려가 있기도 한데 옆으로도 보통 좀 더 벌어져 있어, 콧망울이. 또 이러면 또 코를 올리게 되면 더 티가 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코뿐만 아니라 얼굴 자체 비대칭이 다 있고 안에 연골도 다 비대칭, 그리고 심지어 이 피부 조직도 다 비대칭이 있는데 여기서 코를 뭔가 끌어당겨 올리게 되니까 이게 더 심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래 수술 전에 거의 대칭이었는데 수술 후에 비대칭이 좀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비주가 휘는 경우에 있어. 우리가 이제 코를 올릴 때 어쨌든 여기 가운데 기둥으로 코를 올려야 되는데 이 올렸던 기둥이 힘이 부족해서 휘어버리는 거지. 결국 이게 휘어버리게 되면은 가운데 코 기둥, 비주가 옆으로 가면서 콧구멍이 비대칭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 콧구멍 비대칭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또 교정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원장님, 그럼 비대칭이 된 걸 다시 교정하거나 코 수술을 할 때 비대칭이 최대한 덜 되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원래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옆라인 만들거나 이런 거는 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콧구멍 비대칭이 실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수술의 거의 모든 시간을 콧구멍 비대칭을 잡는 데 거의 할애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 자체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코를 많이 당겨 올리면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콧날개를 끌어올리는 이런 수술 방법은 조금 가볍게 하고, 뭐 예를 들어 코 위에 연골을 얹어줘서 코 끝을 또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해. 그렇게 하면 자체 콧날개 연골만을 최대한 끌어올린 수술보다는 조금 더 티가 덜 나게 해줄 수가 있어. 비대칭인 걸 못 알아보는 게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이 콧날개 비대칭이 최소화될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 좀 더 티가 덜 나는 거지.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어쨌든 수술하고 이 지지대가 유지를 못해서 휘어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환자들은 이 지지대를 튼튼한 연골로 바로 잡아서 가운데로만 맞춰주면 굉장히 대칭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또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콧날개의 위치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콧날개 위치가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콧날개 올리기라든지 혹은 뭐 콧볼 모양을 좀 조절하면서 또 어느 정도 대칭을 맞춰줄 수 있어. 그래서 이 대칭은 100%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맞춰주는 게 일단은 핵심이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면에서 콧구멍 비대칭과 아래에서 봤을 때의 콧구멍 비대칭이 있어. 근데 코의 축이 완전 틀어진 이런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다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정면에서도 아주 살짝 휘고 아래에서도 아주 살짝 휘게 보통 이렇게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뭐 환자분들한테 수술 전에 설명을 하고 본인은 정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밑에서 봤을 때 좀 휘어 있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똑바르게 맞춰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밑에서 봤을 때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정면에서 조금 휘더라도 밑에서 봤을 때 가운데에 맞춰주기도 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맞출 수는 있는데 우리 얼굴의 그 어떤 부분도 비대칭이 아닌 부분이 없듯이 그 정도 비대칭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콧구멍이 한쪽만 큰데 콧볼 축소를 하면 이것도 대칭을 맞출 수가 있나요? 맞출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 비대칭인 콧구멍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콧볼 축소만 살짝 줄여가지고 이렇게 잡아봤는데 다른 쪽과 모양이 맞으면 간단하게 콧볼 축소만으로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콧볼의 모양이 뭐 한쪽이 더 평면, 플랫하다든지 한 명이 많이 동그랗든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비대칭이 나온 거라면 콧구멍 비대칭을 또 잡을 수 있어. 이것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콧볼 축소 하나만으로 맞출 수 있다는 아니고, 뭐 콧볼을 축소하던 콧구멍 모양을 바꾸던 콧날개를 올리던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같이 활용을 해서 대칭을 맞춰야 돼. 이번 영상은 콧구멍 비대칭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 수술할 원장님과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꼭 수술을 결정하기를 바래요.